보겠습니다. 순열. 자, 기호에 대한 정리 먼저 할게요.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곱이고 n pr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차피 다음 시간에 조합 기호를 배울 거니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기호는 이제 고르기만 하는 거죠. 일찍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 없어? 개놈 새끼네. 자. 아이. 기다리세요. 뭔데? 일찍 얘기해라. 핸드폰 집어넣어라. 자, 기호가 이제 이렇게 되죠. NCR 같은 경우에는 n 팩토리얼 나누기 너. NPR 같은 경우에는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NCR에다가 곱하기 R 팩토리얼.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분의 N 팩토리얼.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이거를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보통 NPR은 N부터 R개의 곱입니다. 예를 들면 10P4야. 그러면 10, 9, 8, 7, 4개라는 거지. 4라서 4개. 10이라서 10부터. 됐죠? 뭐 요걸로 이제 끝이고. 저 조합 기호 같은 경우에는 뭐 성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조합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정의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지. 팩토리얼 기호에서 0팩토리얼을 정의를 합니다. 0팩은 1로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만 NC0이라든지 뭐 NC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 NCN 같은 거는 0팩 곱하기 N팩분의 N팩이죠. 그럼 이제 0팩이 1이 되지 않으면 값이 1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요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자, 여러분이 경우의 수 파트를 잘하기 위한 어떤 좀 범용성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경우의 수 해결.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집합의 개념이에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교집합인 거죠, 교집합. 그래서 이 집합의 개념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합의 법칙, 뭐 곱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합의 법칙이 뭐냐면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우의 수를 서로 합하고 겹치는 부분을 이제 다시 빼게 되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결정을 할 때 수를 결정할 때 항상 제약이 큰 쪽, 큰 것 먼저 결정합니다. 이 제약이 크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너네 이거 다 알아.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갖고 색깔이 뭐 영역을 A, B, C, D라고 불렀을 때 너를 5가지 색으로 칠하고 중복이 가능하고 근데 이웃한 영역은 다르게 칠한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순서로 먼저 칠하는지에 대한 보통 이거 항상 어디를 먼저 칠해요? 색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A를 먼저 칠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왜 그런지도 알고 있지. A가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도대체 왜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거를 먼저 칠하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뭐? 그러니까 가장 제약이 커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A는 얘를 나중에 칠하게 되지.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A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는 B랑도 다르고 C랑도 다르고 D랑도 다르고 E랑도 다른 어떠한 색이 칠해져야 돼. 즉 제약이 4가지나 있지. B, C, D, E와 다르다. 근데 예를 들면 E 같은 경우는 어때? A하고 다르고 D하고 다르면 돼. 제약이 2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약이 많은 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이 나중에 A를 결정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부터 칠해도 돼. E를 먼저 칠하고 D를 칠하고 C를 칠하고 B를 칠하고 마지막에 A를 칠할 때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앞에 4가지에서 색을 내가 뭐 2가지 종류만 썼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 2, 1, 2 칠했을 수도 있고 앞에서 3가지를 칠했을 수도 있고 1, 2, 1, 3을 칠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4가지를 다 칠했을 수도 있지. 1, 2, 3, 4를 칠했을 수도 있고 그럼 앞에서 2가지를 칠했냐 3가지를 칠했냐 4가지를 칠했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A에다 칠할 수 있는 게 뭐 3가지인지 2가지인지 1가지인지가 케이스가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이 자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잘 나눠야 되는데 케이스를 잘 나눌 것 사실은 최대한 케이스를 줄일 것이에요. 보통 경우의 수를 어렵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경우의 수는 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여사건으로도 풀 수 있고 그냥 다 셀 수도 있고 뭐 수영도로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지금 단순하게 이거를 칠하는 것만 해도 내가 A를 먼저 칠하고 B를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하고 이런 식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 A를 칠하고 그 다음에 C를 칠하고 그 다음에 B를 칠하고 D를 칠하고 E를 칠해도 상관이 없거든. E를 칠하고 D를 칠하고 C를 칠하고 B를 칠하고 A를 칠할 수도 있어. 근데 보시다시피 A를 나중에 칠하게 되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왜 케이스를 나누게 되냐면 앞에 사용한 색깔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A가 결정이 되거든, 개수가. 그러니 이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케이스를 나누어서 푼다고 한다면 케이스를 뭘 기준으로 나눠야 되냐면 앞선 4개의 문자에 칠한 색깔의 종류의 수에 따라서 나눠야 된다고. 색깔의 종류가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 4가지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도 문제를 당연히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케이스를 잘 나눈 것, 잘 나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왜 나눴고, 여기서 내가 아까 이 BCD에 칠해지는 색깔의 종류를 왜 나눴어? BCD의 색깔이 칠해지는 게 두 가지면 A가 3개 칠할 수 있고, 세 가지면 A는 2개, 네 가지면 A는 1개. 즉, 앞선 BCD에 칠해지는 색깔의 종류의 수에 따라서 A가 결정되는 마지막 경우의 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내가 뭔가 앞선 결정에 따라서 뒤에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케이스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케이스를 구분을 해서 그걸 다 더하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곱의 법칙은 뭐야? 앞에 내가 여기에 A부터 칠하면 어떻게 칠해? 앞에 5개 칠하고, 너 아닌 거 4개 칠하고, 2개 아닌 거 3개, 2개 아닌 거 3개, 2개 아닌 거 3개. 답이 5, 4, 3, 3, 3 나오잖아. 그지? 이거를 내가 쭉 다 그냥 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에 5개 중에 뭐가 오더라도 너는 항상 4개고, 앞에 2개 뭐가 오더라도 너는 항상 3개고, 항상 3개고, 항상 3개니까 그 경우의 수를 다 그냥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거꾸로 여기부터 칠해. 5개를 칠했어. 4개를 칠했어. 너 아닌 4개를 칠했어. 너 아닌 4개를 칠했겠지. 5, 4, 4, 4까지는 상관이 없어. 거기까지는 곱의 법칙이 돼.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A를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칠할 때 내가 이미 앞에 4개를 칠했으니까 이게 서로 다른 4가지일 수도 있지만 서로 3개가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뭐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즉 앞에 종류가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 4가지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여기가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렇게 풀 수가 없다고. 풀려면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는 경우의 수를 잘하는 사람은 이 2가지를 아주 잘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확률과 통계를 잘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딱 2가지밖에 없어.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줄인다라는 거는 최대한 안 나누는 거야. 지금 A부터 먼저 칠하면 안 나눠도 되지. 케이스 나눌 게 없잖아. 그냥 5, 4, 3, 3, 3이 답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순서를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최대한 케이스 나누는 거를 피해 가야 된다고, 너네가. 아주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집합 개념을 사용한다고. 집합 개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합집합이라든지 여집합, 둘을 합치면 드모르간 등을 사용을 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고, 케이스를 잘 나눈다는 거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이제 그 나누게 되는 근거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가 중요하냐면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과 그리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주의를 해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뭐 이런 거 있어. 뭐 예를 들면 XYZ 더했을 때 이게 뭐 6이 된대, 예컨대. 너네가 막 순서상을 쓴다고 뭐 1, 2, 3도 쓰고 2, 2도 쓰고 뭐 4, 1, 1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러다가 빼먹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빼먹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가 경우의 수를 틀리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야. 뭔가 중복되는데 중복되는 거를 제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빼놓고 셌거나. 그럼 빼놓고 셌으면 경우의 수가 덜 나올 거고, 중복되는데 중복되는 거를 빼지 않았으면 너무 많이 나올 것이고, 둘 중에 하나로 틀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누락시키지 않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세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겠죠. 나름의 원칙들이 있다고. 보통 나는 내림차순으로 센다고. 얘가 XYZ가 자연수라고 치면 제일 큰 수인 411부터 센다고. 이렇게 411 세놓고 얘를 나열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를 끝났으니까 3, 2, 1 쓰고, 3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2, 2 쓰고. 그럼 이렇게밖에 없다고. 실제 순서상 자체는 이것들이 나열이 된다고. 그럼 요거 나열되면 3가지, 요거 나열되는 게 6가지, 요거 나열되면 1가지, 총 10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확통을 하셨으면 3H3이라고 쓸 수 있고 5C3이라고 쓸 수 있고 5C2라서 사실은 지극히 당연히 10개가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열하는 것도 조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나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다 쓰면 되는 게 맞는데 너네가 맨날 다 안 쓰고 빼먹는 게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대로 막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쓰든지 큰 거부터 쓰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규칙으로 여러분이 써달라고 너네가 다항식을 정리하듯이 내림차순 아니면 오름차순을 정리를 할 거 아니야. 보통은 그냥 내림차순을 선생님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중에서도 이 집합 개념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이제 고르고 싶대. 자, 가조건은 홀수를 고르고 싶고 나조건은 10과 아니지? 10이 아니지. 21과 서로 소가 되길 바란대요.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홀수이면서도 21과 서로 소인 어떤 그러한 숫자를 찾고 싶은데 예를 들면 5 같은 게 가능하겠죠. 그지? 5는 21과 서로 소죠. 21의 약수라고 해봤자 3하고 7이 있어요. 즉 홀수 중에서도 3의 배수거나 7의 배수인 거를 제외를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원칙적으로는 뭘 세는 거냐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거는 교집합 나를 세고 싶어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야. 가교집합 나를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진짜 교집합을 직접 세는 방법이 가능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체에서 뭘 빼줘도 되겠어? 교집합 나의 뭐? 여집합. 맞아? 이거를 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용어는 알잖아. 여사건이라는 용어는 알죠? 자. 근데 요거를 바꿀 수도 있지. 뭘로 바꿀 수 있어? 그게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바꾸는 거 뭐야? 얘를 요걸로 바꿨잖아. 그냥 푸는 건 아니잖아.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쓴 거잖아, 지금. 교집합의 여집합을 교집합의 합집합으로 바꿨죠. 드모르간을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가를 만족하는 것들에서 가를 만족하면서 나는 만족하지 않는 이런 걸 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는 거 이해 가니? 이게 지금 명제상 어떤 상황인 거냐면 원래는 내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교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구하고 싶어. 이 부분을 구할 때 이것의 여집합을 전체에서 빼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라는 집합에서 뭘 빼도 되냐면 이 부분을 빼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집합 나라고 부른다고. 가에서 나를 뺀 거지.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차집합 표현인 거잖아. 네 번째. 당연히 요거에서 요거를 빼줘도 괜찮겠지. 자, 여기까지 잘 봐.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되게 쉬운 예시를 든 거라고. 지금 조건 2개짜리잖아. 조건 3개짜리 정도까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3개짜리니까 3개짜리 집합의 연산 관계에 대해서도 너네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만 자! 한 번만 더 졸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정확히 3번이에요. 2번째예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 4가지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를 매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게?
자, 너네는 홀수를 찾는 게 편해? 짝수를 판단하는 게 편해? 아니죠. 똑같죠. 홀수나 짝수나 똑같지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자, 근데 이건 어때? 21과 서로 소인 건 어때? 서로 소인 거를 찾는 게 편할까? 서로 소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할까? 아닌 걸 찾는 게 훨씬 편하죠. 즉, 이 나번 조건에 대해서는 나는 무조건 뭘 쓰는 게 편하냐면 여사건을 쓰는 게 편해요. 아, 그럼 요거는 여사건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니니 둘 다 여사건을 쓸 건지 아니면 요거에다가 너의 여사건인 걸 이용을 해서 빼줄 건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즉 내가 푼다면 2번 아니면 3번으로 푼다고. 왜? 나의 여사건은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됐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거는.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파트에서는 반드시 그 조건을 직접 푸는 것이 유리한지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유리한지를 각 조건별로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둘 다 여사건이 유리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걸 쓴다는 거야. 근데 홀수작수는 뭐 일어나 저나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 나는 이거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짝수 판단이 쉽잖아.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세기 쉽잖아. 짝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 세기 쉽지.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 세기 쉽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나 같은 2번으로 풀어요. 아 3번도 괜찮아. 3번도 나쁘진 않아. 해볼게. 봐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짝수인 거고 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3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거야. 그죠?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그러면 3과 7의 배수 둘 다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즉, 이 27과 서로소라는 나라는 조건 하나에는 사실은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3의 배수이다, 7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면서 사실은 7의 배수. 사실은 세 가지짜리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니고 7의 배수가 아닌 걸 세는 거니까. 조건 자체가 사실은 세 개지. 내가 27로 놨기 때문에. 조금 뭐 변형이 된 건데. 자, 그럼 해볼게. 이 부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가의 여집합, 합집합, 나의 여집합을 할 건데 그럼 먼저 가의 여집합과 나의 여집합을 구해야겠지. 가의 여집합은 얼마야? 짝수의 개수니까 50개예요. 굉장히 쉽고 더하기 마지막에 전체에서 뺄 겁니다. 전체 100에서 뺄 거예요. 자, 나의 여집합은 얼마야? 3의 배수. 이거나 7의 배수인 거지, 그지? 그럼 3의 배수가 33개. 7의 배수는 14개. 빼기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건 다시 빼줘야겠죠? 14의 배수니까 얼마? 아니 21의 배수 4개 그죠? 자, 요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왜? 짝수 이게 이 부분이 3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거야. 3의 배수인 거, 7의 배수인 거 빼기 3이면서 7의 배수인 거. 그래야지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거니까. 그게 나의 여사건이에요. 자, 빼기. 뭘 빼줘야 되냐면 가의 여사건, 교집합 나의 여사건인 거야. 즉 짝수이면서도 3 또는 7의 배수인 거지. 그러면 뭘 빼줘야 되냐면 14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 더하기 42의 배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의 배수는 몇 개냐면 7개 6의 배수가 16개 너가 2개가 되겠죠. 즉 우리 문제의 답은 100 빼기 50 더하기 너 빼기 너 끝 이렇게 된다. 자 3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으로 봐봐. 이건 지금 첫 번째 풀이고 애초에 가가 세기가 되게 쉬워. 가는 그냥 50이야. 그럼 50에서 뭘 빼겠다는 거냐면 홀수이면서도 홀수이면서도 3의 배수거나 7의 배수인 거를 빼주겠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홀수이면서 3의 배수거나 7의 배수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3의 배수 중에서는 3, 그 다음에 9, 뭐 이런 식으로 6마다 가겠지? 즉 6k 더하기 3꼴과 그 다음에 홀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니까 그럼 7k 아니지? 14k 더하기 7꼴이죠.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된다. 여기 세줘야 된다. 그럼 세볼게. 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 몇 개 있어? 3부터 마지막에 99까지 있지.
7개 되죠, 7개. 자, 14로 나눈 나머지가 7인 거. 7부터 마지막에 얼마야? 14 곱하기 7이 91, 98까지인가요, 그러면? 98까지. 그러면 8개인가요? 8개죠. 그러니까 얘가 7을 그런가? 잠깐만. 그러네. 6까지가 되는구나. 7이 안 되네요. 그럼 K 입장에서 0부터 6인 거니까 7개, 7개. 그러면 요거 더해주고 빼기 너이면서 너인 거. 우리가 3의 배수이면서 일단은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지. 그럼 21의 배수이면서 그러면 42 K 플러스 21꼴이죠. 이렇게 되겠지. 어쨌거나 6과 3과 7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K 입장에서는 0이랑 1까지밖에 안 되네. 2개 있네. 답은 50 빼기 너 더하기 너 이렇게 된다. 어차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다. 근데 이런 게 좀 세기가 불편하지 않아? 이런 꼴들이? 아까 배수로 세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홀수보다는 짝수가 사실 세기엔 조금 더 낫기는 나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와 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쪽에서 좀 많이 중요하다. 근데 집합과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배우지 않고 수녀를 배우잖아. 왜냐면 집합과 명제는 공수 2에 들어가니까. 근데 개념상으로는 이렇다는 거야. 집합 개념 기본적인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너네가 모르지 않으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조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B가 아까 약간 오는 것 같긴 하던데. 자,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 너가 중근을 갖는 경우에서 중근 동그라미. 중근인 거니까 짝수근의 판별식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B제곱이 AC가 되면 되겠죠. 우린 대수 배웠으니까 B제곱이 AC라는 건 ABC가 무슨 관계다? 이거 보면 ABC 숫자 간의 어떤 관계가 떠오르지 않니? 무슨 표현이야 이거? 등비중앙 표현이에요. 등비수열 이루면 돼요. ABC가. 그지? 양쪽 옆에 곱하는 게 가운데 거의 제곱인데. 그러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는데 등비수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 111 124 거꾸로도 되겠지? 근데 이거 이제 거꾸로 뒤집은 거 421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건 끝났죠? 어차피 공비는 1, 2, 3 뭐 이런 것들일 테니까 그 다음에 2, 2, 2 또 없지 않나? 333 444 55 666 즉 공비가 1이 아닌 거는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 8개 나오네요. 답은 4번에 있다. 쉽다. 193번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194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나와 있는 ABCD가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는 경우의 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 교란순열, 완전순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죠. 그죠? 근데 원래는 요거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과 엮어가지고 뭐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5명, 6명 넘어가면 그게 의미가 있고 4명짜리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ABCD가 각각 선물을 소문자 ABCD를 이제 준비했다고 했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셋 중에 하나죠. B 또는 C 또는 D. B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3개 중에 1개. 그럼 B를 받았다고 치면 요 B는 C 또는 D를 받을 거 아니야. C를 받을 수도 있고 D를 받을 수도 있고. A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얘가
C를 받았으면 얘는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지죠. 얘가 D고 너가 A를 받아야 되고, 얘가 만약에 D를 받았으면 얘도 역시 A를 받아야 되고 C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A를 받았으면 D를 받아야 되고 C를 받아야 되죠. 즉 무슨 소리냐면 A하고 B까지만 정해지면 C와 D는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거야. 그럼 보니까 A가 B를 받았을 때 세 가지가 나온 걸로 봐서는 A가 그 어느 걸 받아도 항상 세 가지씩, 즉 3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9개입니다. 9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5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5까지. 근데 3번 책은 K2에 넣고 M번 책은 M에 넣지 않는 경우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미 3번은 K2에 들어갔죠. 여기가 K1, 2, 3, 4, 5. 역시 교란 순열의 형태인데 3번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번호가 남은 거는 1, 2, 4, 5가 남았어. 이렇게 남아있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 4, 5는 서로 대등합니다. 1, 4, 5는 지금 아무도 안 받았고 대등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 K3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K3은 자기 책이 이미 이 번호에 해당하는 책이 이미 K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K3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예요. 그지? K3에는 4개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면, 근데 좀 특이한 게 2지. 왜 특이해지냐면 만약에 K3이 2가 되면 1, 4, 5 얘네가 여전히 1, 4, 5가 남아있고 걔네만 서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4 같은 게 들어가면 2는 이제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요. 케이스 천천히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가면 남은 게 1, 4, 5가 남았지. 그럼 K4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 또는 5가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1이 들어가면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5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5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1이 들어가고 이쪽에 4가 들어가겠죠. 즉 K3이 2인 경우에 대해서 하나,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만약에 2가 아닌 1 또는 4 또는 5가 들어간다면 1 같은 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는 게 2, 4, 5가 남지. 그리고 하나, 둘, 셋, 2, 4, 5가 남은 상황.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4 또는 5가 들어갈 수 있어요. 4도 들어갈 수 있고 5도 들어갈 수 있고, 4가 들어갔다면 5는 반드시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남은 2가 이쪽에 들어가겠지. 만약에 5가 들어갔다면 4는 반드시 이쪽에 들어가고 남은 2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즉 이 자리에 뭐가 오든지 간에 사실은 항상 2개씩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세시면 됩니다. 답은 4 곱하기 2가지가 되겠죠. 엥? 약간 이상하다? 뭘 안 넣었지? 어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엥? K3가 1, 2, 4, 5. 근데 만약에 너가 1이면 1이 됐을 때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를 곱한 건데 1, 2, 4, 5. 근데 1일 때가 2가지 아닌가? 1일 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4면 5, 2 끝이고 5일 때가 2, 4 끝이고. 오잉? 잠깐만. N번 책은 KM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 5개. 왜 안 맞지? K3은 1이 들어가면 K1에 2도 그러네. 4하고 5만 넣었네, 여기다. 여기 2가 있어야 되는데.
2일 때도 어차피 한 가지죠. 2가 되면 얘네끼리 서로 바꾸는 5랑 4.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들어가는 1, 4, 5에 대해서 3에 대해서는 3가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2가지입니다. 1 곱하기 2인 거죠. 11가지 나와야 돼요. 11개가 나온다. 얘는 사실 근데 조건도 많지 않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 다음 196번. 몇 번까지 할 거예요? 몰라. 자, a 플러스 b, b 플러스 q 플러스 r, x 더하기 y 더하기 z.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를 포함한 항의 개수, 그 다음에 q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 각각 합을 하고 싶대. a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는 전개식에서 누굴 선택하겠다는 거야? a, b 중에 b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다만 선택의 가지수가 처음에는 2가지, 그 다음엔 3가지, 3가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A를 포함한다는 거는 얘를 고른다는 거고. 그러면 A, 그 다음에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3 곱하기 3. 두 번째는 P를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죠. 2, 3. 아까 얘는 사실 1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이렇게. 3으로 묶어주시면 7, 3, 21 되죠? 답은 21이 나온다. 넘어간다. 여러분이 19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몇 번까지 있지? 215번. 얼마 없네. 애들이 다 죽어가요. 쉰다고 살아날까요? 조금 저는 살아나지 않을까요? 지금 애들 다 죽었는데. 소정이가 오늘 많이 힘드네. 늦게 잤어? 어제 뭐 한다고 늦게 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소설을 봤을 수도 있고. 요새는 뭘 보고 있죠? 그때 그거? 그 좀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뭐였지? 아무튼 뭐 해도 뭐 출근해야 된다는 뭐 그거였지. 응. 쟤는 뭐라고? 약간 그 이세계물. 아니 이거 이세계물 아니잖아요. 약간 호러물. 근데 약간 이세계 호러물이잖아. 회빙환. 저희 빙의물 아닌가 보다. 약간 빙의물. 약간 그런 느낌. 뭐 괴담 세계관에 떨어져가지고 괴담 세계관에 있는 회사원으로 출근하는 거야. 이 세계 판타지죠. 아니지. 근데 그게 다 이제 괴담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 세계 판타지. 원래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그 3가지 카테고리가 회빙환이거든. 회귀, 빙의, 환생. 그런 쪽이 자꾸 수요가 있다는 거는 현실에 다들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아닐까요? 뭔가 약간 회귀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근데 제가 보기에 회계가 낫지 않아요? 회계하면은 그래도 회계하기 전에 비트코인 언제 오르는지 자,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확인하고 밑줄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다.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 거죠? 개소리 하지 마시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있고 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비복원은 뽑아서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A, B, C라고 했는데 A 더하기 B, C의 값이 짝수 동그라미. 너가 짝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더해서 짝수라는 거는 둘 다 홀수일 수도 있고요. 홀. 아니면 둘 다 짝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홀이 되려면 사실은 곱한 게 홀수가 된다는 거는 모두 다 홀수가 돼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A, B, C 모두 홀수인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지. 홀수는 3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짝수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고 곱하기 짝수가 되는 거는 홀짝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고 뭐 짝홀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곱이 짝수다의 해결은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걸 뺍니다. 즉 전체는 5 곱하기 5인데 둘 다 홀수인 3 곱하기 3을 빼줍니다. 노트 하나 적을까요? 자, 합이 홀수. 합이 짝수. 곱이 홀수. 곱이 짝수. 옆에다가 해석. 홀수가 홀수계. 홀수가 짝수계. 모두 홀수. 모두 홀수의 여사건. 즉 홀짝 문제는 누굴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누구? 아니 봐봐. 홀수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자, 번외 부호 문제는 누구로 풀어나간다? 주로 음수로 풀어나간다. 부호라는 거는 뭐 이런 거야. A, B, C, D 곱이 음수다. A, B, C, D 곱이 양수다. 이런 게 나오면 음수가 홀수계면 음수고 음수가 짝수계면 양수야. 그지? 즉 음수의 개수가 중요하지 양수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뇌절하자면 합성함수에서 증가함수 함수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합성이 됐는데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는 감소함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됐지? 다 했지? 넘어간다. 자, 여기서 지금 BC가 2개만 곱해서 홀수니까 좀 쉽잖아. BC가 아니라 BCD, 예를 들면 3개를 곱해. 3개를 곱해서 홀수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3개를 곱해서 짝수야. 그럼 너네가 짝수를 만들기 위해서 짝수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홀수인 경우를 빼서 푼다고, 무조건. 이게 중요하다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8번 쉽다, 그지? 너네가 해보겠습니다. (198번) (199번) 하고 200번까지 딱 하고 쉬어야겠다. 왜? 자, BC 사이에 응. 두 개는 있는 거죠. 없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데 몇 개를 만들어야겠냐는 거야. 그 도로와 도로 사이가 점점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응. 총 몇 개가 돼야 되겠는가? B에서 C로 갈 때 추가를 해서 A에서 D로 갈 때 경우의 수가 142가 된대요. 지금 BC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BC를 지나지 않으면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가지죠. 여기다가 BC 사이에 N개의 도로를, X개의 도로를 추가했다고 한다면 그럼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D 갈 수 있지. 2X
2일 수도 있고 B, A에서 C 갔다가 위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죠. 3, X, 3일 수도 있겠지. 그게 얼마냐면 142인 거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수의 특정한 어떤 뭐 약수 중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약수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세시면 되냐면 너의 지수의 어떤 제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원래 제약이 없으면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지? 18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그냥 물어봤어. 만약에 요걸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죠. 소인수 분해를 하면 몇 승이 되지?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1승이 되네요. 그지? 2, 5, 10이니까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럼 여기서 너네가 원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셌냐면 각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내리 곱했단 말이야. 사실은 그게 무슨 원리인 거냐면 이 약수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기껏 해봤자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는 거고 각 A, B, C에 대해서 A라는 것의 범위가 0부터 2까지고 B도 0부터 2까지고 C도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지는 구조라는 거야. 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왜 1씩 더해서 곱하는지에 대한. 약수의 개수 못 구하는 학생은 없는데 도대체 왜 1씩 더해서 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애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본적으로 뭐다? 지수의 순서상의 가지수예요. 근데 지수라는 게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짝수의 개수를 봐달래. 그러면 짝수의 개수라는 거는 A의 범위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일 것이고 3의 배수의 개수는 B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똑같이 두 개잖아.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끝. 자, 200번이 뭐냐면 우리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그 다음에 금액의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린지를 아셔야 돼요. 자, 아마 뭐 하는 방법 자체는 대충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그지? 근데 이제 쪼갤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자, 좀 예를 들어볼게. 지금 요 문제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00원짜리가 7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500원짜리 있으면 안 돼. 500원짜리 없어요. 1000원짜리 한 개 있고 1000원짜리 2개 있고 50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10,000원짜리가 한 개 있다고 칩시다. 이런 상황이야. 기본적으로는 방법의 수라 하면 뭐냐면 방법은 내가 동전을 예를 들면 5,000원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한 장 더 주겠습니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방법 입장에서는 내가 5,000원짜리를 2장을 받는 것과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받는 거는 방법 자체는 다른 거지, 그지? 왜냐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금액의 측면에서는 5,000원짜리 2개와 10,000원짜리 1개는 금액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를 물어본다고. 금액의 종류의 수. 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 화폐의 개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네를 서로 쭉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자, 괄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빼기 1 하십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7 더하기 1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 자체가 0개부터 7개까지 낼 수 있다고. 나머지도 다 0개부터 2개, 0개부터 2개, 0개부터 1개까지. 그래서 다 1씩 더해서 곱하는 건데 1을 빼주는 이유는 모두 다 0개를 내버리면 0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의 수인 거고, 자, 지불하는 금액의 수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어떤 화폐로 바꿔주냐면 5,000원짜리 바로 그 아래 단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5,000원짜리가 4개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7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 다음에 4 더하기 1 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역시 빼기 1은 해줘야겠죠. 자, 이때 우리가 요 작은 화폐로 환전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5,000원짜리 2장과 만원짜리 1장은 서로 호환이 되지, 그지?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요 2개랑 요거 하나가 있으면 0원을 낼 수도 있고 5,000원을 낼 수도 있고 만원을 낼 수도 있고 15,000원을 낼 수도 있고 20,000원을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의 금액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 화폐는 3가지, 그러니까 3장을 갖고 있지만 5,000원짜리 2개와 만원짜리 1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5,000원짜리 2개와 만원짜리 1장이 같기 때문에. 근데 사실 5,000원짜리가 꼭 2개가 아니라 1개여도 이거를 바꿔서 3개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 왜? 어차피 5,000원 다음 단위가 뭐야? 만원이지. 그럼 너네는 어차피 0, 5,000, 만원, 15,000원까지는 다 낼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마치 5,000원짜리가 3장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 근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 봐봐. 금액적으로는 내가 1,000원짜리를 냈다라는 것과 100원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무리 탈탈 털어도 금액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어요. 즉 1,000원짜리를 내는 사건과 100원짜리를 몇 개를 내더라도 그 사건이 서로 금액적으로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가 9개였으면 그러면 1,000원짜리 2장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로 싹 다 바꿔도 된다고. 그럼 100원짜리가 29개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29 더하기 1이 됐어야 된다고. 이 부분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빠짐없이 근데 이거는 아주 엄격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보통 모든 문제에서는 그냥 100원짜리 충분히 많이 줘요. 9개 안 준다고. 100원짜리 그냥 10개 준다고. 뭐 1,000원짜리도 뭐 5개를 주고 5,000원짜리를 바꾸게끔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 동일한 액수보다 1개만큼은 적어도 돼. 왜냐하면 그래도 그 화폐 단위로는 이어지니까, 금액 단위로는. 예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돼 있어. 너가 5개 있고 500원 2개 있고 500원 1개 있다고 치자. 500원 1개 있고 1,000원짜리 4개 있고 만원짜리가 있어. 자, 이렇게 있다 쳐.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고르는 거야. 방법의 수는 그냥 6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빼기 1인 거고, 금액으로 바꾸려면 화폐를 환전을 해야 돼. 자, 만원을 낸 거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내봤자 만원이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원을 냈다라는 건 아예 다른 카테고리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환전을 할 수 있어. 1,000원짜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500원으로 바꿔도 되지. 왜? 이미 100원짜리가 5개나 있는 걸. 그러면 이거 5개 내면 1,000원이랑 똑같잖아. 즉 너네가 이만큼의 돈의 액수가 있으면 100원 단위로 지금 이걸 다 내면 얼마야? 4,000원, 4,500원, 5,000원이지. 너네가 5,000원어치를 다 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100원부터 200원, 땡땡땡, 4,900원, 5,000원까지 다 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 실제로는 너는 너가 되고 너는 너가 돼서 100원짜리가 50개 있는 것과 금액적으로는 상황이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럼 100원짜리 50개와 만원짜리 2개니까 답은 뭐다? 50, 1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낼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가지 종류죠. 여기서는 안 내거나 아니면 100원짜리 기준에서 50개까지 내거나. 어디가? 그러네. 됐죠? 이해는 가죠? 요거 하는 거야. 자, 그럼 200번 봐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자, 방법의 수 밑줄. 방법의 수는 뭐냐면 4 더하기 1 괄호치고 곱하기 3 더하기 1 괄호치고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그러면 1,000원짜리가 4장인데 1,000원짜리 4장 다음에 5,000원짜리 한 장을 내면 5,000원까지 금액이 연결이 되지. 1,000, 2,000, 3,000, 4,000, 그 다음에 5,000원짜리 한 장 내면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원짜리가 2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를 모두 다 뭘로 바꿔준다? 모두 다 1,000원짜리로 바꿔준다고. 그럼 얼마인 거야? 얼마니 이거? 39,000원인가? 그지? 아닌가?
39,000원 맞지? 39,000원이니까 요 금액의 수는 39개. 근데 원래 플러스 1에다가 안 내는 거 빼줘야 되니까 그냥 39개인 거야. 1,000원부터 39,000원까지. 그러면 B는 39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됐지? 잠깐 쉬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5분만. 둘. 방식이야. 1, 1 해가지고 만나면 2 되고 1, 2 만나면 자. 3 되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데 세로가 몇 칸이냐면 5개가 필요하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가 하나, 둘, 셋. 지금 침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지나서 이제 피해가지고 가야 되죠. 성현아 앞에 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침수가 돼 있고 침수가 뭐 이렇게 많이 돼요. 그러면 내가 알겠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만큼 이제 못 가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와봅시다. 갈 때는 항상 어떤 점으로 올 수 있는 경로의 수를 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왼쪽에서 왔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여기는 위에서 왔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왔을 수도 있고 위에서 왔을 수도 있으니까 둘을 더한 두 가지. 여기는 여전히 너에서 내려오면 한 가지고 둘을 더한 세 가지. 이렇게. 여기는 그냥 세 가지. 왜냐면 위에는 내려왔을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세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속 한 가지예요. 더하면 네 가지, 더하면 7가지, 더하면 5가지, 더하면 12가지. 이런 식으로 채워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12가지. 12가지고 여기 옆에 올 수 있는 것도 12가지고 12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12가지인데 여기서 둘이 합치면 24가지. 올라간 거 12가지. 합치면 36가지. 합친 게 36가지, 12가지. 합치면 72, 48, 여기가 48, 합쳐서 120, 마지막으로 합치면 168이 되네요. 이렇게. 열심히 숫자 써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왼쪽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A, B를 더해서 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이제 오른쪽 위로 가는 경우, 오른쪽 위로 가는 건 지금 이쪽에서 오른쪽 위로 가고 있고 여기서는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저기서는 이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너가 A고 B면 이쪽이 A 플러스 B인 거고. 이렇게. 항상 두 점을 가지고 합쳐서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202번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여러 번 사용해도 되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C를 먼저 칠해 줍시다. C를 칠해 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슉. 자, 가운데가 먼저 5가지가 칠해지겠지? 그 다음에 얘를 칠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4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둥글게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둘이 아닌 3가지, 둘이 아닌 3가지. 마지막으로 너를 칠할 때가 이제 중요한데, 얘는 얘랑 달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는 두 개는 서로 다르지, 요렇게 두 개도 서로 달라. 근데 요렇게 두 개는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색을 칠할 때 A, B, A라고 칠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거기서 케이스를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이 3가지는 사실은 어떤 3가지냐면, 너랑 같은 색깔 1가지가 있고 너랑 다른 색깔 2가지가 있어요. 너가 만약에 이렇게 색깔이 같으면 총 2가지 색을 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3가지를 칠할 수 있고, 만약에 너랑 색깔이 다르면 총 3가지니까 여기는 이제 2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을 각각 곱해서 더하시면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너 곱하기 7이 돼. 그래서 7의 배수를 골라주시면 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A와 E가 서로 같을 때 A, E 일치, A, E 불일치. 넘어간다. 그 다음에 203번은 뭐 1, 2, 3 등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인 거니까 사실 우리가 1, 2, 3등 밑으로는 상관이 없나 봐. 그래서 1등이 6명 중에 하나, 2등이 5명 중에 하나, 3등이 4명 중에 하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6, P, 3인 거죠.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고르고 나열을 하는 그런 가지수. 넘어간다. 그 다음에 204번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원래 이제 이 경우의 수 파트가 다 저기 확률과 통계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고1 수학으로 분리가 되면서 지금 좀 과정이 희한합니다, 사실. 어차피 다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 넣어놓지. 굳이 여기다 분리를 한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쪽에다 이제 분리를 하면 지수로그를 1학년 때 배운다는 거. 옛날에는 지수로그하고 수열을 1학년 때 배웠어요. 확통 우리 여름방학 때 할 겁니다. 공수도 끝나고. 근데 중학교 때도 하긴 하자. 경우의 수라는 걸 하긴 하자, 중학교 때도. 근데 거의 비슷해요. 학생 좀 애박이네요. 뭐가? 어떤 점에서? 좀 어렵지 않아요? 확통? 똥이 아니라 말이 어려운 거 같아. 아, 나 학생이 제일 싫은 자, 해보겠습니다. 5명이 5인승 승용차를 타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A, B만 운전석에 탈 수 있대. 5사람이 5자리에 앉는 모든 방법의 수. 자, 운전석이 있고요. 운전석이 있고 하나, 둘, 셋, 4자리가 서로 구분이 되겠죠? 그럼 5명이 탈 건데 당연히 얘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운전할래를 정하겠지, 그지? 왜냐면 A, B가 뒤쪽에 앉으면 여기에는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가장 제약이 많은 운전석부터 결정을 한다. 그게 2 곱하기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나열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4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자 205번도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 되게 많은데 두 번째 줄 앞에 세 자리 자연수 밑줄 자릿수를 특정해줬지, 그지? 세 개의 수를 택했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세 자리라는 거는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숫자 자체에 지금 0, 1, 2, 3, 4이기 때문에 주어진 숫자가 1, 2, 3, 4, 5를 주고 만들려고 한 거랑 0, 1, 2, 3, 4를 주고 만든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 맨 앞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고 하나, 둘, 셋. 지금 구성 자체는 0부터 4까지 그 중에서 서로 다르게 3개를 고를 거고 가끔 이제 4의 배수 판단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해요? 그게 여러분인가요? 맨 뒷자리야 사이 배수. 더해서? 아니 그맨뒤 두 자리가. 맨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왜냐면 100부터는 4의 배수니까. 그럼 11의 배수 판단은 어떻게 하죠? 네. 11의 배수 판단 할 줄 모르나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 거 빼고 양뒤 있고 뭐 대칭 하스카를 1, 정하죠. 2, 탈락? 자, 11의 배수는 어떻게 11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11의 배수예요. 네? 11의 배수야. 너무 생각이랑 자,
11의 배수의 특징은 뭐냐면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랑 합을 한 다음에 서로 빼줍니다. 이렇게 더하면 13이죠. 이렇게 더하면 2지. 서로 뺀 게 11의 배수가 되면 11의 배수예요. 진짜 이상한 거. 어? 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울 텐데?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 그래, 너네는 안 배웠니? 모르겠어. 나는 아무튼 알고 있어. 나는 배워서 나는 기억하고 있어. 자, 11의 배수 판단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11의 배수야. 뭐 1, 2, 3, 그럼 여기가 4잖아. 그럼 2, 뭐 이런 거 11의 배수예요. 왜냐면 0도 11의 배수니까. 4고 4 빼기 4는 0이니까. 0도 11의 배수예요. 이런 것도 돼요. 진짜인데. 아무튼 자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자리씩 묶어가지고 이제 해갖고 하는데 아이고 알고는 있는 게 좋을 텐데 자 아무튼 4의 배수 판단이래. 그럼 끝자리 두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해. 그러면 자 0일로는 4의 배수 만들 수 없죠. 02로는 만들 수 있네. 01, 02, 03, 04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되는 게 2형 가능하죠? 4형 됩니다. 4형 가능하고 반대로도 돼요. 0사도 가능. 0사도 가능하고 그럼 0을 쓴 건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럼 이제 1, 2, 1, 3, 1, 4 1, 2 가능. 1, 2 가능하고 1, 3, 1, 4, 4, 1 다 안 되죠? 어차피 끝자리가 홀수인 거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 3, 2, 4 2, 4 가능. 3이 가능하고 2, 4 가능하고 4, 2 가능. 마지막으로 4, 3 안 되죠? 4, 2도 가능. 4, 2가 어떻게 4의 배수죠? 4, 2.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러면 봐봐. 2형이 되면 이 앞에는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즉, 3가지예요. 3가지. 3가지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3개 있어요. 더하기. 자, 1, 2가 오면 이제 문제가 돼. 1, 2가 오면 맨 앞에는 0이 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몇 개냐면 총 3개죠. 이렇게 되겠네. 15개 나오죠? 됐어?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맨 앞에는 0이 될 수 없고 7의 배수 판단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7의 배수는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딱히 규칙성이 없을 수도 있어. 11의 배수는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 11의 배수는 더 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11의 배수까지밖에 나는 배운 기억은 없어. 근데 11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 예를 들면 ABC야. 그러면 이게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잖아. 근데 이거를 11로 쪼개는 거야. 얘는 99A 더하기 A인 거고 얘는 11B 빼기 B인 거고 얘는 그냥 C인 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11의 배수지. 네. 그러니까 뭐가 남아? A 빼기 B 더하기 C가 남지. 그럼 요게 이제 11의 배수가 되면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쭉 늘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그래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더한 게 서로 뺀 게 11의 배수가 되면 된다. 원리는 이래요. 원리를 기억하시면 아마 방법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06번에는 이제 3의 배수에 대한 얘기 나오죠. 3의 배수 판단은 더했을 때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지금 0, 1, 2, 3, 4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0이 들어갈 수는 없고 맨 앞에 3개만 쓰는 거 하나, 둘, 셋 역시 0부터 4고 이번에는 3의 배수 그러면 지금 3의 배수 판단은 사실은 뭘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애초에 0, 1, 2, 3, 4가 0과 3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고 1과 4가 같고 2가 따로죠. 이렇게 돼 있거든.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중에 서로 다르게 골라가지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고를 수 있어? 이거? 한 개씩 고를 수 있지? 그지? 한 개씩 고르면 기본적으로 3의 배수지? 왜냐면 얘는 3으로 나온 나머지 0, 얘는 1, 얘는 2. 0, 1, 2를 더하면 3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원래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3개를 더할 때 요거 3개 더할 수도 있고 이거 3개 더할 수도 있고 이거 3개 더할 수도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서로 다르게 고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고르는 게 아니잖아. 중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없어. 원래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나열하는 가짓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위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너를 고를 때 0을 포함해서 고를 수가 있고 0을 포함하지 않고 고를 수가 있죠. 0을 포함하게 고르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0을 포함을 했다면 나열될 때 맨 앞은 0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나머지가 2패까지인 거고 만약에 0을 고르지 않았다면 역시 3에다가 1 또는 4 두 가지. 근데 이때는 자유롭게 나열이 되니까 3팩토리얼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더하면 끝이다. 넘어간다. 얼마 나와요? 20 나오나요? 207번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은 사실 경우의 수와 확률과 통계 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능 과목이고 생각보다 중요도가 높아요. 근데 미적분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미적분에 비하면 미적 1 말고 미적 2에 비하면 진짜 천사예요. 그래서 성현이 미적 2가 좀 더 좋아하니? 어땠어? 너무 배우기 너무 무서운 거. 뭐가 미적 2? 네. 그렇죠. 먼저 맞아본 애 있잖아. 미적 투를 하지 않고 대학 가려면 문과를 가야죠. 아니 미적 2를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안 하면 되죠. 3학년 1학기 보통 3학년 1학기 때 선택으로 들어가니까. 선택 안 하면 근데 왜 이렇게 문과? 근데 이 공기 같은데 가려면 무조건 미적 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네가 이상한 선택 과목들이 많이 생겼어. 막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뭐 경제 수학 뭐 그다음에 뭐 심화 그다음에 뭐 심화 수학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막 생겼어. 인공지능 수학은 저거 01로만 부른 거예요. 아, 인공지능 수학은 그냥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01, 그거 재밌겠네. 선생님이 봤는데 쉽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어떤 학습 방식에 대한 거라든지 뭐 약간 근데 암기 과목의 성질이 있어. 암기 과목과 수학이 좀 섞여 있어요, 살짝. 자, 보겠습니다. 다음 7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S가 있고 두 문자가 있고 P가 있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일단은 이 S와 P 사이에 들어가게 될 문자 2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7개인데 S와 P를 빼면 5개죠?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줄게요. 조합을 안 배웠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쓰겠습니다. OC 2개를 골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OC 골라놓고 조용히 하세요. 자, 너랑 자리 바꾸고 너랑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덩어리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 그게 이제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앞에 10까지 있고 10이죠. OC는 10이에요. 아, 왜 그런지 궁금해? 자, 5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입니다. 3팩 쭉 4 나누기 2니까 10이에요. 자, OC는 10입니다. 5, 2, 10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워낙 자주 나오는 저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자주 나와. 10이에요. 왜냐하면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랑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건 상황이 같거든. 2개를 남기는 거니까. 똑같아요. 이게 순서만 바뀌는 거지, 분모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조합기호의 성질 배울 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 덩어리는 끝났고 문자가 7개라며.
그럼 요 한 덩어리랑 하나, 둘, 세 개를 나열을 해줘야 되죠. 4팩이 4팩. 답은 이제 이렇게 된다. 40 곱하기 4팩이니까 960 나오나요? 응?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해볼까?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208번 하고 211번 하고 뒤에 2개 더 하고 한 4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08번 보시면 같은 반인 남학생 셋, 여학생 셋, 교실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으로 갈 때 남학생 3명이 연달아 도착 밑줄. 그럼 남학생 3명이 이웃하는 거지. 결국에는 6명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나열하고 싶은데 어딘가에 남자 3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덩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이웃하는 상황. 그럼 결국에는 여학생이 하나, 둘, 셋이 있고 남자가 한 덩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나열한 가지수는 기본적으로 4팩인데 그 안에서 남자끼리도 자리를 막 서로 바꾼다고. 곱하기 3팩.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1번. 응? 응? 투명 의자가 2개가 있나? 6개인 것 같아요. 의자 6개로 바꿔줘. 6개. 오타요. 그런가? 근데 의자 어디 갔죠? 의자 의자 누가 가져왔지? 가끔 수업하러 오면 의자 없을 때 있는데 뭐 밑에 설명회 한다고 갖다 쓰고 막. 그래? 그럼 저희 딴 거 하나를 하죠. 그럼 8개라고 할게요. 8개라고 합시다. 6개면 안 되네요. 그죠? 다 띄엄띄엄 앉아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이웃하게 하는 거는 2문제 했죠. 여기서도 이웃하고 쟤도 이제 이웃하는 상황. 근데 이웃하지 않는 문제인 거고 이웃하지 않게 나열. 풀 수 있는 방식이 정확히 3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해도 되는 요소를 먼저 나열 후 사이에 배치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웃하는 경우의 여사건이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언제만 하냐면 2명일 때만 합니다. 2명일 때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7명을 나열을 해요. 근데 A, B가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7팩에서 A, B를 묶어. 그러면 6팩이지? 근데 A, B 자리 바꿔. 2팩이지?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여사건을 가지고 푼 거고. 아니면 A, B를 제외한 5명 있잖아. 5명 먼저 나열을 해. 곱하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이잖아.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6군데지. 그럼 6P2예요. 됐어? 6 곱하기 5야. 너랑 똑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그렇지. 왜냐면 이거 얼마야? 5 곱하기 6팩이지. 이게 2를 딱 빼니까 6팩으로 묶으면 5 곱하기 6팩이지. 같아요. 자, 요게 1번 풀이고 요게 2번 풀이, 아니 요게 2번 풀이, 요게 1번 풀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자, ABC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상황이냐면 3명 다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2명이 붙어서도 안 되고 3명이 다 붙어 있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사건으로 뺄 때 ABC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여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A는 따로 있지만 BC는 이웃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런 것도 빼줘야 된다고. 그럼 그런 것들을 빼주고 나열하고 하다 보면 개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푼다고. 그때는 무조건 뭘로 푸냐면 이걸로 풀어요. 그럼 4명을 먼저 나열을 해. 하나, 둘, 셋, 넷, 4팩이지. 사이사이에 끼워. 하나, 둘, 셋, 넷, 5.
5, P, 3이 된다고. 즉 5, 4, 3 끝난다고. 이렇게 푼다고. 이거 여사건으로 절대 안 푼다고. 2명일 때만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이걸 기억하세요. 2명일 때만 이웃한 걸 빼서 푼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 하면 안 되는 것을 먼저 나열 후 칸막이를 설치한다. 요거는 이제 약간 중복조합 느낌인데 무슨 소리냐? 자, ABC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ABC 먼저 놔. 그리고 사이사이 뭔가 애들을 넣을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중요해요. 여기는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각각 자리에 들어가는 인원수를 x1, x2, x3, x4라고 부른다고. 자, 다 더하면 얼마겠어? 2요. 나 4요, 4. 자, 근데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네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다? 중복조합이라고. 4H가 나와요. 곱하기 그 다음에는 그냥 날만 하면 되지. 이거 3팩이었고 곱하기 요거 4명 나열하는 게 4팩. 자, 답은 이렇게 나오거든. 또 H를 모르지. 애들이 H를 모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요 방식도 2명은 알아요. 3분의 1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먼저 나열을 하고 사이사이 칸막이를 끼우는 방식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 사이사이 끼우는 거랑 달라. 이거는 사이에 배치할 때는 칸막이가 사이사이에 여러 개가 못 들어가. 무슨 소리냐면 A, B, C가 사이사이에 들어갈 때 A, B, C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에 A, B 뭐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당연히. 그럼 A, B가 이웃할 때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칸막이끼리 이웃해도 되니까 여기는 여러 개의 칸막이에 들어갈 수 있다고. A, B, C가 있고 여기 E, D, E, F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물론 여기 한 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방식이 세 가지야. 이 중에 이 방식이 제일 잘 안 써요. 밑에 게 제일 안 써.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요소를 먼저 쓰고 사이사이에 끼운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2명일 때는 여사건으로 푼다. 자, 211번 볼게. 4명이 앉을 건데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데 그러면 의자가 8개면 사람이 4명은 앉아야 되고 그럼 빈 의자 4개가 있겠지. 빈 의자 4개를 먼저 나열을 한다고.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나머지 사람 4명은 의자를 지가 들고 와서 앉는다고.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럼 사이사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5자리에 4명이니까 5, 4, 3, 2. 그지? 5팩인 거죠, 사실. 120이지. 다음 4번에 있죠. 이렇게. 한 문제만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5. 남은 4개 중에 하나. 4, 3, 2. 이렇게 된다. 남은 게 지금 4명이거든, 4명. 4명을 5자리에 사이사이 끼우는 거예요. 사이사이 끼우는 걸 제일 많이 써. 그 다음에 2문제만 더 할게. 사전식 배열이랑 합하는 거 2개만 더 하자. 213번 보시면 5개의 숫자를 모두 나열해서 만든 5자리 자연수를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70번째 오는 수치 70번째 밑줄. 요건 이제 아주 세련된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처음에는 정석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0, 2, 4, 6, 8을 가지고 5자리 수를 만들고 싶죠? 자리수. 그럼 일단은 맨 앞이 2로 시작할 수도 있고 4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이거 24가지지. 얘도 24가지지. 그 다음 것도 24가지야, 맞아? 자, 이렇게 각각 24가지씩 70번째를 찾고 싶어. 그러니까 대충 한 요쯤이네. 왜냐면 얘가 72번째거든. 그럼 나는 6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거꾸로 2번째를 가야 돼. 즉 4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2번째로 큰 수를 찾으면 돼요. 됐지? 4로 시작하는 수 중 먼저 가장 큰 수는 누굴까? 맨 앞은 4고 그 다음에 8부터 와야 되겠지. 8, 6, 2, 0 아니야? 이게 제일 크지. 응? 아니, 큰 수부터 놔야 됐네. 아씨, 거꾸로 해야 되네. 그럼 거꾸로 가자. 자, 8,
이거 24개지? 그럼 요쪽이네. 잠깐만. 4분 맞죠? 아까 쌤이 좀 그러면 이거 24개, 24개, 4, 0으로 가야 24개까지 하면 작은 거 좋아. 그렇지. 제일 작은 거가 72번째 수인 거지. 그럼 4, 0, 2, 6, 8. 요게 72번째 수예요. 이게 맞지? 이게 큰 수에서 간 거니까. 즉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수가 72번째 수야. 큰 데서부터 쭉 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네끼리 서로 자리 바꾼 게 71번째. 요게 71번째예요. 에이? 뭐 안 바꿨네? 요게 71번째예요. 그럼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찾으면 되겠네. 4, 0, 6, 2, 8이 되겠네요. 70번째네. 사전식 배열은 그냥 이게 가장 정석이고, 그 다음에 214번. 자, 모든 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 2, 3, 4를 한 번씩 나열해서 만든 어떤 숫자들을 표현을 했죠. 24개죠, 24개. 모든 수를 합을 하고 싶고, 일단은 요 모든 수의 합이라든지 아니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숫자들을 다 더하고 싶고, 그럼 기본적으로 1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2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3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4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맨 앞자리가 1인 게 몇 개가 나올 거냐면 3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즉, 요 맨 앞자리 1000의 자리만 놓고 본다면 1000이라는 것은 몇 번 등장을 하냐면 6번 등장을 해요. 2000도 6번 등장하겠지. 3000도 그렇고 4000도 그렇겠지. 그래서 각 자릿수별로 따로 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세보시면 지금 맨 앞자리가 기본적으로 다 더한 게 1000이 10개네. 곱하기 6이 되겠네. 요거는 이제 맨 앞자리가 그런 거고. 근데 가운데 자리라고 다를까? 여기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라고 다를까? 크기만 10만큼 다르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1111, 6이니까 6666, 0이 되겠죠. 답은 이제 3번에 있다. 자릿수별로 다 따로따로 세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만. 집을 가는 건가? 아니?